쿠데타를 통해 쌍카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가 1983년 8월 4일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죠. 쌍카라는 스스로의 이 자의식이 자기는 혁명가였어요. 부르키나파소에서 지금 우리가 일으킨 혁명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있었던 모든 혁명들 유래에서 나온 거다. 그냥 우리가 처음 일으킨 혁명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혁명들의 결과로 나온 거다 하면서 하는 말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배웠고 10월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의 승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지금 우리의 혁명이 나온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쌍카라는 존경했던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 쿠바 혁명 일으켰던, 그리고 체 게바라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사람들을 모델로 정치를 했어요. 사실은 또 가나의 군사라이언 했던 제리 롤링 같은 사람들을 모델로 했습니다. 쌍카라가 봤을 때 제일 문제는 우리가 독립했지만 프랑스로부터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 그 잔재, 그때의 부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주 과감한 사회 경제 개혁을 실시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떤 독재자도 이거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뭐냐면 외국의 원조를 다 거부해버려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도저히. 근데 외국의 원조를 다 거부를 합니다. 이게 쌍카라 그 정치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쌍카라 개혁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어떻게 바꾸냐면, 프랑스 식민지였던 우투볼타는 프랑스 식민지의 이미지가 강하잖아, 계속이요. 그러니까 이름을 랜드 오브 언라이트맨이라는 뜻의 부르키나파소로 바꿔요. 근데 지금 인터넷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키나파소를 정말 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올바른 사람들의 나라,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볼 때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쌍카라가 추진했던 개혁과 그가 갖고 있던 취지, 방향, 정책을 다 봤을 때 여기서의 업라이트는 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쓰고 정직하게 쓰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일까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바로 선다는 의미에서 업라이트인 거예요. 부르키나파소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우리들이 힘으로 바로 선 사람들의 나라. 이게 부르키나파소죠. 자립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치인들의 본보기를 위해서 이 쌍카라는 우선 당시 정부의 관용차였던 메르세데스를 다 팔아버리고 당시 제일 싼 차라고 불렸던 대중차 르노 5S로 다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군대의 식량 판매점, 독재 국가일수록 군인들은 대우를 해주거든요, 좀. 근데 그 군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던 그런 식량 판매점을 다 오픈해서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장관들의 공무원들의 봉급을 25% 다 감면. 다 싫어하겠죠. 공무원들이 다 싫어하겠죠. 근데 너무 다른 거야, 지금까지는. 앞에 사람들은 정권 잡자마자 했던 게 정당 금지해버리고 자기들 거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쌍카라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런 모습하고 달랐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쇼맨십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쌍카라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우리나라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결핍되어 있어서 우리는 음식 원조 받는 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원조 받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받아야 돼. 그렇게 강요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정신을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거든요. 왜 이거를. 그리고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사람이 쌍카라예요. 채무를 갚기 위해서 모든 땅과 그리고 자원을 다 국유화시켜버리죠. 이게 자유주의 국가들이 왔을 때는 완전 난리가 나겠지. 이 공산주의자들 막 이렇게. 뭐 공산주의자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쌍카라가 제일 먼저 벗어나려고 했던 3대 세계 경제 기관이 WTO, IMF, 그리고 세계은행이에요. 쌍카라가 볼 때 이 세계의 국제경제기구는 자기 나라를 망치는 정말 나쁜, 보통은 이 세계경제기구가 자기 나라들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원조받고. 근데 우리나라의 장하준 교수도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악한 삼총사.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개발도상 국가들이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악한 삼총사, 나쁜 사마리아인 3명을 바로 WTO, IMF, 그리고 월드뱅크를 지적했죠. 이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나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보통 사마리아인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마리아인이 베개 유대인들한테 괄시받고 상처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힘들 때 진정성을 가지고 날 도와준 진짜 친구잖아요. 진짜 친구. 좋은 친구의 상징인데 근데 좋은 친구인 척 하면서 사실은 정말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이 3대 기구가. 근데 쌍카라도 그거를 장하준 교수보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아프리카 정치인으로서는 아마 처음 인식하고 말한 게 저는 쌍카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쌍카라가 했던 과감한 정치개혁은 우선 토지개혁이었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빨리 해결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토지하고 광물을 다 국유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제 소작인들은 원래 사람들한테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서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땅을 갖게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땅을 줘갖고 농사를 잘 져서 우리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농상 수확량이 많아지기를 원했어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그래 정말 실제적으로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년 만에 진짜로 농지를 재분배하고 국가 주도로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고 그리고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식량을 4년 만에 진짜로 자립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이 부르키나파소를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데 4년 만에. 그리고 모카와 밀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당시 사바나 초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단순히 정치인으로서 인기 영합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1헥타르에 1700kg의 밀이 생산되었고 또 1헥타르에 3900kg의 모카가 생산되었대요. 이때가 1986년대의 일이에요. 이 쌍카라의 정치를 보면서 겨우 4년 만에 이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능하구나. 이게 아까 세계 경제 지원 기구 필요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프리카가 가능하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식량 문제 다음으로 쌍카라가 제일 주안점을 둔 거는 의료 문제와 교육 문제였습니다. 대중들에게 백신을 보급을 했죠. 약 250만 명의 백성들에게 WHO에서 백신을 받아와갖고 그걸 다 보급해갖고 소아마비, 내막염, 유청의 피해를 이제 근절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무슨 빈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벽돌 공장을 만들죠. 벽돌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쌍카라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다 만들려고 했던 거야. 벽돌 공장부터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7,000개의 타가소를 만듭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요. 체벌을 금지하고요. 350개 이상의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죠. 전 지역 700km 이상의 방대한 도로와 철도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또 일자리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발전하고 할 때 거기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요. 한쪽만 부유해지고 이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처리하니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국가가 아무리 가난해도 한 국가 정치 지도인이 제대로 서서 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돈이 왜 없겠어요. 이런 자원을 가지고 국가 주도로 일을 했을 때 왜 일이 안 되겠어. 우리 ING만 하더라도 자본 하나 없이 7명이서 그냥 뭘 하니까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고 재원이 있고 한다면 왜 못하겠어요. 한 교회가 왜 못하겠어. 한 교회가 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왜 못 섬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게 없어. 왜 못해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이 정도 갖고 왜 못해요? 돈 없지도 않은데 한 시가 왜 못하겠어요? 시가 서울시건 무슨 시건 왜 못해? 더군다나 한 국가가 왜 못하겠어요? 그거를 왜 한 국가의 힘으로 이런 가난의 문제를 왜 못 없애겠어요? 없앨 수 있지. 제대로만 집행이 된다면은. 쌍카라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병은 에이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자가 쌍카라예요. 그때까지는 이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쌍카라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런 쌍카라의 경제정책은 너무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당연히 비판하고 공격하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전통적인 경제정책은 뭐예요? 이거는 서구에서 강요된 정책이야. 서구에서 강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민영화해라. 우선. 이 사람들 볼 때는 다 그런 거야. 다 민영화하고 자유경쟁 해야지 발전한다. 근데 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각자의 상황이. 엄청난 큰 대기업과 작은 그냥 구멍가게가 있는데 너희 자유경쟁 해라 했을 때는 이거는 자유경쟁이 돼요 이게? 안 돼요 그거는. 출발이 다른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모든 나라에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는데. 장하정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를 장하정 교수는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근데 뭘 높이 평가하냐면은 보호무역한 거.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경제 성장했던 거는 우리 국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했다. 그러니까 그걸 배워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거 좀 황당하죠.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들 정치적인 그런 뿌리인데 보호정책 하라니까. 왜냐면 보호정책은 지금 여당의 정책이 아니잖아요. 다 오픈하고 개방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다 보호정책 때문에 보호정책. 그러니까 말하기가 힘들죠 뭐라고. 안 할 수도 없고. 보통 이제 친여당 쪽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막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때 경제 성장했고 그때 우리 발달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당은 그때 인권주의 했다 하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보호무역 해야 되고 외국 자본 그만 들어오게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보호 막 싸울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쌍카라가 했던 자기들 보호 정책과 또 스스로 독립을 했던 이런 것들은 되게 위대한 거죠. 그 사람들로서는.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수백 개를 만들고 사람들이 공부하게 했잖아요. 그때 이 부르키나파소의 문맹률이 90%였어요. 그래서 진짜 전쟁하듯이 했죠. 근데 교사들이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왜냐면 너무 강제적으로 하니까. 근데 쌍카라가 이건 나중에 다뤄야 될 문제인데 쌍카라의 이런 너무 과감한 계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민주적으로 잘 안 돼요. 이런 건. 그래서 쌍카라가 했던 어두운 면은 뭐냐면 마찬가지야. 자기를 반대하는 정책이나 단체에 대해서 금지하고 언론 통제하고 이런 건 다 했어요. 이때 학생들도 이 교사들도 막 시위하잖아요. 다 해고. 그리고 대학만 나오면 누구나 교사가 낼 수 있도록 열어놓고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교육받고 교사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이렇게 돼서 사실은 잘 학교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 건 문제가 있죠. 쌍카라가 했던 놀라운 거는 여성들을 위한 권리를 위해서 정말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정책을 펴요.
쌍카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혁명과 여성의 해방은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혁명 정부고 혁명을 일으킨 나라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억압받고 여성들이 해방되지 않으면 이건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반은 여자거든요. 여성 혁명은 우리가 사랑의 동기라든가 동정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여성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휴머니스트로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 혁명은 남성들을 위한 거와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 당연한 건 거예요. 왜? 인류의 반은 여성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쌍카라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정부에서 최초로 고위직 관료가 나온 정부가 쌍카라 정부예요. 여성이 정치를 했던. 그러면서 단순히 그런 정치의 모습만이 아니라 쌍카라는 대중들에게 있어서 당시 굉장히 심각했던 여성 할례 문제, 강제 결혼 문제,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다 금지해 버려요. 여성 할례 문제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근데 세계적인 아프리카 출신 모델이 있어요. 와리스들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여자 때문에 사실은 여성 할례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졌죠. 왜냐면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영화화된 게 데저트 플라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영화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 이 데저트 플라워의 이 와디스 레디가 어떤 나라였더라? 미국이었나 영국이었나? 하여튼 그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여성 할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게 막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 이 남자들이 와갖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했고 우리 나라를 먹칠을 했다 막 그렇게. 아니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 남자애들인데 의식이 여전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습을.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갖고 자기들 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관습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악한 관습들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대하고 철폐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남의 문화를 함부로 이렇게 하냐 그거예요. 근데 토마스 쌍카라는 남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사람의 그 나라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다 금지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요. 임신한 여성들도 당연히 나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를 격려를 해요. 막. 이제 남자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살림을 하라는 거를 막 격려를 해요. 그런 세밀한 것까지. 그러면서 피임을 하도록 또 장려를 해요. 아프리카의 뭐 기아 문제라든가 그것도 있지만 에이즈 문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피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들의 실질적인 문제까지도 다 터치하면서 사실 정치를 폈어요. 그리고 1987년 3월 8일을 국제 여성의 날로 아예 만들어서 여성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서 하죠. 앞에 있는 건 그때 그날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죠. 쌍카라가 죽는 해이기도 하고.